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통계를 배우고 나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평균을 구하죠. 근데 그 평균과 같은 말이 기대값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대값, 앞으로는 평균, 같은 말이에요. 또 줄여서 뭐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좀 이따 또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평균, 기대값,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산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pi라고 써져 있고, 확률 변수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값을 모두 곱한 것의 총합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평균이 된다라는 뜻을 쓴 거예요. 저거를. 예를 든다면 우리 앞쪽에서 이제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확률 변수, 확률값, 확률 변수 0, 1, 2. 뭐 예를 든 거니까요. 얘가 뭐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5분의 뭐 2. 이랬다 칩시다. 그럼 이 확률 변수 x가 갖는 그 확률값에 대해서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하라면 뭐 이렇게 구해요. 이런 느낌으로. 기호는 이렇게 써요.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주고 여기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주고 여기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줘서 얘네를 다 더하는 겁니다. 얘는 0이랑 지워지고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 평균은 5분의 6 이렇게 돼요. 이해합니까? 네. 이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도대체 확률 변수에 확률 곱하고 이거 왜 다 더하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밑에 여기 좀 예가 나와 있어요. 이 예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비 10개가 있는데 그 제비 1개당 상금을 걸어놨는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계산할 때 확률 변수 x는 좀 여기서 본다면 네, 이 상금으로 확률 변수 x를 잡아놨죠. 그러니까 제비가 4개인 거는 상금이 0이고 제비 3개에는 어떤 제비 총 10개가 있는데 어떤 제비 4개에는 상금이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꽝인 거죠. 어떤 제비 3개는 1,000원의 상금이 써져 있고 어떤 제비 2개, 뭐 구슬이라고 칩시다. 어떤 구슬 2개는 5,000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떤 구슬 하나는 10,000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내가 이런 뭐 구슬이 이렇게 구슬을 담은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얘네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꽝인 거예요. 근데 어떤 3개는 1,000원 이렇게 써져 있고 어떤 2개는 5,000원 어떤 하나는 10,000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구슬 하나를 뽑을 거야. 뽑아서 그 뽑혀진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상금을 탈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 게임을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 돈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게임 한 번 할 때마다 3,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고민이 되겠지. 3,000원? 3,000원 내고 잘하면 10,000원 뽑을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10,000원이 개수가 많지 않거든. 5,000원 뽑을 수도 있어. 근데 이 5,000원도 개수가 많지 않아. 내가 3,000원 냈는데 3,000원보다 더 작은 1,000원, 더 작은 꽝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왠지 느낌이 3,000원 내고 이걸 뽑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투자 대비 조금 꽝이 많거나 적음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그러면 2,000원만 내세요. 한 번 뽑을 때마다 2,000원이야. 그럼 이제 네가 또 같이 고민하는 거야. 투자 대비 이게 효율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때 이제 뭐가 계산되냐면 평균을 계산하는 거야. 내가 한 번 이걸 뽑을 때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이 상금을 받을지 기대가 되느냐. 이게 기대값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평균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이제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값을 조사해 보니까
총 10개 제비 중에 꽝이 4개, 1000원 3개, 2개, 하나. 그럼 각각 확률값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0개 중에 꽝 4개, 10개 중에 1000원 3개, 5000원 2개, 만원 하나.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표를 작성한 거죠. 확률 분포 표를 작성했어요. 상금 0 받을 확률값 10분의 4, 상금 1000 받을 확률값 10분의 3 이렇게 조사를 해봤죠. 해봐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잖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니? 평균은 이 금액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지. 근데 꽝이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4번 나올 수 있죠. 총 10개 중에. 그 다음 1000원은 몇 개예요? 3개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쓸 필요 없이 꽝 0원이 4번 나올 수 있고 1000원이 3번 나올 수 있고 상금의 총합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5000원이 2번 나올 수 있고 만원이 1번 나올 수 있고 그들을 다 더하면 상금의 총 금액이 있고 그 총 금액을 제비 개수는 10개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균 구하면 10분의 이거 얼마니 대충? 23,000 23,000 달러 평균 얼마? 2,300원. 그럼 내가 2,000원 내고는 할만하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2,300원에 확률적으로 2,300원을 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거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률이 많이 가까워질 테니까. 그럼 확률적으로 2,300원 딸 수 있는 게임인데 2,000원만 내는 거니까 여러 번 투자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봐라. 이게 평균이었잖아. 근데 평균 구할 때 이 식이 있죠. 이 식. 이 식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 위에는 이 식을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써도 돼요? 쪼개서 써도 되죠. 분수 하나, 둘, 셋, 4개로 쪼개도 되잖아. 근데 쪼개놓고 얘를 혹시 또 이렇게 써도 되는지 물어봐요. 이렇게 써도 됩니까? 되죠. 어차피 곱셈이잖아요. 이거 위로 올리면 분자값이 나오니까. 그럼 써놓고 나서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네요. 이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어디 있나요? 1,000원 뽑을 확률값. 1,000원. 5,000원 뽑을 확률값. 만원 뽑을 확률값.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건 평균을 구한 거잖아요. 평균 구하는 식을 보니까 결국은 뭐하고 있죠? 확률 배수 곱하기 확률. 확률 배수 곱하기 확률. 확률 배수 곱하기 확률. 확률 배수 곱하기 확률. 이렇게 처리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평균 구하시오란 말이 나오면 위에 있는 이 식 있죠.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값을 다 곱한 다음에 그걸 모두 다 더하면 평균값이 나타난다. 아셨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중3 때 혹시 통계 배울 때 중3에 통계 배울 때 2개를 배웠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는 대표값이라는 걸 배웠고 하나는 삼포도라는 걸 배웠어요. 이 단어 기억나요? 그 중3 대표값 할 때 중3이면 이게 벌써 몇 년 전이냐? 아이고 무슨 선사시대도 아니고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대표값 그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삼포도는 분산, 표준편차 그런 거. 고등학교 통계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건 안 해요. 얘랑 얘만 합니다. 표준편차는요. 어차피 표준편차는 분산에 뭐 씌운 값이냐면 루트 씌운 값이죠. 따라서 중3 때도 중요한 건 평균과 분산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중요한 건 평균과 분산입니다. 좀 전에 이제 평균 다루는 방식을 배웠죠. 그건 대표값이에요.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 삼포도는 뭐야 그러면?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아까 니네 뭐 반에서 이번에 반은 뭐 성적별로 배열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어떤 반 A반 들어왔더니 A반의 점수 평균이 70이에요. B반 들어와도 B반도 평균이 70이야. 근데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7점 피겨를 가지고 있어도 A반은 학생의 점수가 70보다 높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군데 있고 못한 애들이 군데 이렇게 있어요. 이런 반이 있고 또 B반 들어왔더니 점수가 70점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애들이. 그럼 선생님들은 어디 수업, 둘 다 평균은 70이야. 근데 선생님은 어디 수업하는 게 편할까요? 이 반 수업하는 게 편한 거지. 이 반은 너무 잘한 애들, 너무 못한 애들이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수준을 맞춰놓고 수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평균이 70이니까 70에 맞춰놓고 수업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딴 거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개인 공부. 얘네는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은 평균 70에 딱 옹기종기 모있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딱 맞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수준별 수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니네 뭐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면 뭐 학생들을 이렇게 편차를 나누어,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서 잘하는 반만 신경 쓰고 못하는 반은 이게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그런 학생에 대한 뭐 자존심, 인권 이런 거는 빼고 수업적 효율만 보자면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고 수업해야 수업적 효율이 걔네들도 수업 만족도가 높고 선생님들도 수업하기 그만큼 포인트를 맞춰놓고 수업이 편하다는 얘기죠. 수준을 높게 수업할 건지 적당히 수업할 건지.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이랬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막 모아놓고 수업하고 뭐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말이 나오죠. 학부모님도 전화하셔서 막 항의하시고 왜 수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애들 무시하시는 겁니까?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근데 효율적만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걔를 보통 우리가 산포도라 부르죠. 흩어진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는 값을 이제 정리하는 거고. 자, 이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 이제 분산,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필요한 분산 뭐 위주로만 해도 뭐 크게 나쁘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분산을 모르면 이 내용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간단한 예로 단어의 뜻부터 먼저 니네 할 거 너무 많다. 너무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단어의 뜻, 별량이란 말 기억해요? 별량. 그런 뜻이에요. 변하는 양. 근데 정확히 말하면 통계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잖아. 근데 그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그 자료가 나타내는 숫자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 여러 학교에 뭐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 그럼 각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키가 있겠죠. 그 키를 숫자로 표현하면 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량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무수히 많겠네요. 뭐 키도 있고 몸무게, 성적, 뭐 수면 시간, 공부 시간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값들은 거의 다 별량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게 이제 평균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별량이 있어. 그래 X라고 합시다. 뭐 쉽게 1, 2, 3, 4, 5 이런 5개의 별량이 있어요. 이 5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평균은 얼마일까요? 가운데 있는 3이겠죠. 물론 다 더해본 다음에 5로 나눠도 되겠지만 딱 가운데 있는 3이 평균이니까.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조사하려면 편차라는 걸 조사해요. 편차는 함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얘를 편차로 정의합니다. 그럼 얘는 별량이 1이잖아요? 근데 평균은 아까 3이었죠? 그럼 편차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별량 2 빼기 평균 3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요. 이게 편차가 돼요. 자, 근데 평균을 구하는 우리가 이유가 뭘까요?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대표값인 거야. 만약 니네 반에 학생들이 이번 수학시험에서 여러분 학교 반에서 학생들의 수학시험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이 만약에 60점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대표하는 그 반을 대표하는 값일 뿐이지 개개인의 점수는 아니잖아.
근데 개개인의 점수를 물어보다 보면 점수가 다 제각각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자료가 자세하긴 하지만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로 쓰기가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평균인 거고, 중앙값은 숫자가 작은 숫자 순서로 쭉 배열한 다음에 정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으로 잡는 거고, 최빈값은 말 그대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를 그 자료의 대표값으로 잡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값이라는 게 나름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 근데 이건 삼포도도 마찬가지인데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잖아. 선생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는 1은 평균보다 2가 작고, 2는 평균보다 1이 작고, 3은 평균과 같고, 4는 평균보다 1이 크고, 5는 평균보다 2가 크다는 편차가 나왔죠. 근데 이 편차도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편차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평균이겠죠? 편차의 평균. 근데 편차의 평균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평균 구하는 게 원래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잖아? 그럼 편차를 다 더해봐.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그럼 맨날 나도 어떤 자료든 간에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다 보니까 편차의 평균은 늘 0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자료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더할 수는 없고, 더해서 0 안 만들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편차를 제곱시키는 겁니다. 편차를 제곱시켜요. 그럼 얘는 편차를 제곱하면 4, 1, 0, 1, 4. 이러면 아까처럼 다 더해도 0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합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죠? 10이에요. 걔를 자료의 개수 5로 나눠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분산이 됩니다. 이게 분산의 뜻이에요.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를 보통 분산이라 불러요. 아셨죠? 그럼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는 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게 표준 편차예요. 근데 굳이 분산을 구했으면 됐지 표준 편차의 값은 왜 구하냐 묻는다면, 아무래도 분산은 원래 자료를 제곱했기 때문에 원래 편차보다는 좀 더 수치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이게 원래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한다면, 그럼 제곱한 거를 원래로 돌릴 때 가장 적절한 게 제곱근이거든요. 루트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에 루트 씌우면 걔가 표준 편차가 되고, 좀 더 흩어진 정도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성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반의 평균이 60점이야. 그럼 학생들한테 물어봐. 너 몇 점이야? 그랬더니 전 58점이요. 너 이놈 자식, 우리 반 평균 2점 깎아먹은 놈. 넌 평균 얼마? 넌 몇 점이야? 전 73이요. 어이구, 넌 우리 반 평균을 많이 높인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편차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야, 니네 각각의 편차가 너무 많아. 이 편차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찾고 싶어.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편차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보자. 왜냐면 평균이 대표값이니까. 근데 편차의 평균은 0이라 의미가 없고, 그래서 뭐 하냐면 편차를 제곱시켜서 0 안 나오게 만든 다음에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걔를 분산이라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이게 분산의 뜻이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걸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분산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뭐죠? 확률 변수 x, 이게 흔히 말하는 별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률 변수 x 별량. 이 m은 평균을 뜻하는 다른 말이에요. 여기는 ex는 앞으로 자주 쓰인다고 그랬죠? expectation의 줄임말이에요. 기대값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이걸 두 글자로 평균이라 부르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m, 스몰 m, 이게 mean의 줄임말입니다. 이것도 평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대값을 한 표현으로 ex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소문자 m을 쓰기도 해요. 어쨌든 평균을 뜻하는 두 개의 의미입니다. 그럼 확률 변수에서
여기 있는 평균을 빼. 아까 말했던 별량 빼기 평균. 그게 뭐죠? 편차잖아. 편차. 얘는 편차를 계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편차. 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과 기대값은 또 같은 말이라고 했죠. 편차 제곱의 평균. 걔를 두 글자로 분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호는 V, 라지 V, 밸리언스의 줄임말이요. 뭐 중요하지 않고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돼요.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빼. 그럼 뭐가 나타난다고? 편차가 나타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기호를 저렇게 써요. 앞으로 분산은 저렇게 쓴다. 근데 뒤에 또 나올 거야. 여기 안 나온 거 봐서는 뒤에 나온다 뜻인데 사실은 이식도 잘 쓰이지만 이식만큼 자주 쓰이는 게 뭐냐면 분산을 구하는 공식에 이걸 써요. 요 뒤에 아마 있을 테니까 따로 안 써도 돼.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개념 36번. 분산을 구할 때는 확률 변수 X를 제곱시켜요. 위에는 확률 변수 X를 그냥 놔두지 않고 제곱시켜. 그럼 확률 변수 X를 제곱한 것의 평균. 2는 평균을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빼기 확률 변수 X 평균의 제곱.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얘랑 다르다. 얘는 확률 변수 X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고 얘는 평균값을 제곱한 거고 이걸 빼게 되면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이에요. 얘. 가끔 문제가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확률 변수 X를 제곱할 값이 없어서 이걸 못 구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항을 시켜서 구해놓은 분산값에서 평균의 제곱값을 덧셈하게 되면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식이 두 개라는 것, 이것.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것도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고 아니면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걸로도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편이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값의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근데 표준 편차 기호는 이제 시그마라고 하거든요, 이거. 선생님, 시그마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시그마예요. 대문자 시그마. 얘는 소문자 시그마. 그런 뜻이에요. 약간 생긴 약간 돼지꼬리처럼 생겼죠? 돼지꼬리. 이런 느낌이에요. 네. 육자 비슷하기도 하고. 네. 시그마라는 기호입니다.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고 이거는 분산을 표현하는 또 다른 기호가 된다. 아니, 표준 편차를 말하는 또 다른 기호가 돼서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수업하고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하도 이제 여러 가지 기호가 나오고 복잡한 관계식이 나오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안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뒤에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졸았구나. 졸아서 잘 못 들었구나. 자, 보세요. 이거 간단한 연습 문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완성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나요?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 구하는 공식. 아까 오늘 수업 초반에 있었어요. 그치?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곱하기 평균. 그걸 다 더하는 겁니다.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6분의 13. 이게 평균이 된다라는 거죠. 됐네. 그럼 이건 뭐예요?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확률 변수 X를 제곱시키라는 얘기죠? 제곱시켜요. 이렇게. 확률 변수 X를 제곱. 됐니? 그리고 평균을 구하라잖아요. 6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1. 이걸 계산하시면 2번 정답이 나오죠. 쉬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분산은? 분산은 어떻게 하고 그랬죠? 편차를 계산해야 돼요. 편차.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저기는 x 편차 1의 편차 2의 편차 3의 편차 지금 평균이 얼마나요? 3분의 16이죠. 그럼 편차를 구하는 방식은 1-3분의 16 6분의 13 2-6분의 13 3-6분의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편차 값은 얼마인가요? 이 편차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7. 이 편차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 편차는 6분의 5. 됐습니까? 편차의 총합이 0인 거는 그 확률 변수가 아까처럼 한 개, 개수가 한 개씩 있어야 돼요. 한 개. 그러니까 뭐 70점이 한 명, 80점이 한 명, 이런 식이죠. 그 자료 개수 한 개씩인 거야. 근데 이거는 자료 개수가 한 개씩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합치면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자료가 한 개씩일 때문이고, 이거는 확률 변수 횟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남은 거는 편차의 값을 계산했죠? 남은 거 자리가 없네요. 조금만 위로 올릴까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편차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이거 제곱 계산하면 36분의 49, 36분의 1, 36분의 25. 됐습니까?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료의 개수 몇 개로? 3개로 나누셔야 돼요. 자, 근데 봐봐. 이걸 안 할 거야? 지금 선생님 보면 글씨를 좀 개판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걸 왜 개판으로 쓰고 있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힘들다는 얘기지. 원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물론, 원정석적인 풀이니까 나쁘진 않아. 근데 1번과 2번을 잘 보시면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아까 왜 분산 구할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금방 배웠으니까 이해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위에 구해져 있잖아. 이거 계산했었어야 되는군요. 6분의 1 플러스 이거 얼마였니? 2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6분의 얼마일까요? 31. 6분의 31 빼기 얘는 6분의 136분의 169. 그럼 통분이 필요하죠? 36분의 여기다 이제 6 곱해야 되죠? 그럼 186. 그럼 빼면 얼마 남아요? 17.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저게 편할 때도 있긴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주로 이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얘네들은 계산이 좀 더 편하게 돼 있거나 문제에서 미리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계산이 더 유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원풀이대로 하게 되면 저렇게 일일이 다 편차 계산해야 되죠. 제곱 계산해야 되죠. 다시 평균 구해야 되죠.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할 때는 뭐 이런 방식도 있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오긴 하겠죠. 왜 평균 구하는 건 어쨌든 확률값을 곱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복잡한 건 사실이라 이 풀이가 좀 더 좋은 풀이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 봅시다. 다음 상수 AB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처음은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하죠. 얘 더해서 1 나누면 이건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분산, 아니, 여기
문제 조건에 보면 평균이 나와 있어요. 평균 구하는 공식은 얘랑 얘랑 곱한 값 마이너스 A, 얘랑 얘랑 곱한 값 플러스 B, 얘랑 얘랑 곱한 값 얼마요? 3분의 4. 그걸 더하면 평균 1이 되죠. 그럼 3분의 4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렇게 더해 봅시다. 그럼 2b는 얘를 더하게 되면 3분의 1. 따라서 b는 6분의 1. b 6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a는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b를 이렇게 구했겠죠. 얘는 2분의 1. 얘는 6분의 1. 이렇게 구했네요. 괜찮습니까? 이제 분산을 구합시다. 분산을 구하세요. 그럼 아까 말한 그 분산은 편차를 계산해서 풀려면 너무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산 구할 때 쓰이는 공식은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로 처리해보자. 그럼 계산.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곱하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야 이게 나오겠지? 제곱의 평균. 그러면 2분의 1, 얘는 6분의 1, 여기다 16을 곱하면 3분의 16. 다 더해요. 거기서 아까 평균이 있었죠? 이 평균 1이었잖아요. 이게 평균이니까 1의 제곱, 1을 뺍니다. 그럼 이제 6으로 통분하게 되면 6분의 3 플러스 1 플러스 32 빼기 6. 6분의 계산 좀 해주실까요? 30? 야, 니나 계산 빨리 내가 빠르면 어떻게 해? 30 약분하면 이렇게 해서 분산이 구해집니다. 할만해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넘겨도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그러면 네, 19번 한번 해보세요. x의 확률 부표를 표로 나타내고 평균이 2일 때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식 다 더하면 0 된다는 거, 아니 1 된다는 거. 그럼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나왔으니까 a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3분의 3b 걔가 2가 돼야 되니까 2에서 5분의 1을 빼면 5분의 8일까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한번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를. 그럼 2b가 남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 5분의 4가 남고 없어지고 2분의 1을 곱하면 b값은 5분의 2가 되고 b가 5분의 2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5분의 1을 집어넣고 그럼 얘는 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죠? 다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얘는 5분의 얘도 2가 되겠네요. 이렇게 AB가 구해지겠죠. 남은 건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요. 분산 구하려면 이것도 일일이 편차를 계산하면 힘드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거를 씁시다. 네, 제곱시키고 평균 곱하고 아니 확률 곱하고 더하기 제곱시키고 확률 곱하고 제곱시키고 확률 곱하고 이러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나오죠. 편차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아까 평균에 2가 있었잖아요. 2의 제곱 이렇게. 계산 5분의 2 통분해 볼까요? 5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18 빼기 이게 4잖아요. 20을 빼야 되겠네요. 그럼 5분의 4 이렇게. 이게 분산. 따라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표준 편차는 여기 루트 씌운 값. 루트 5분의 2 유리하면 이 5분의 2 루트. 자, 한 개 동전을 3번 넣어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4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점 점수를 받는답니다.
이 시행에서 얻은 점수를 계산해야 돼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확률 변수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확률 변수는 이 시행에서 얻어진 점수를 확률 변수로 한대요. 근데 이 시행이 뭐예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 나오면 4점, 뒷면 나오면 2점 주는 거예요. 그럼 동전 3개 던지면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총 8개. 맞습니까? 그럼 얘는 몇 점이에요? 12점이죠. H 나오면 4 주는 거니까. 그럼 얘는 8점. 얘 8점. 8점. 얘 몇 점? 10점. 10점? 10점. 뭐 하나 빠졌죠? 모두 다 뒷면. 네. 6점. 그럼 확률 변수는 이렇게 얻어진 점수잖아요? 그럼 점수가 될 수 있는 거는 6, 8, 10, 12. 6, 8, 10,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6점 얻을 확률값은 8분의 1. 8점 얻을 확률값은 8분의 3. 10점도 8분의 3. 12점은 8분의 1. 이렇게. 자, 평균 구합시다. 네, 다 곱하면 되죠? 8분의 6 플러스 24 플러스 30 플러스 12. 6분의 30 72 12 평균 12. 얘는 지울게요. 분산 표준 편제하려면 분산 필요하니까요. 분산 제곱의 평균 8분의 어차피 이거 제곱한 다음에 아래 거랑 곱할 거잖아요. 그럼 8분의 여기는 6의 제곱 36 64 100 144 이러면 네, 제곱의 평균이 나오죠.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이 10이잖아요. 그냥 12의 제곱 144 이렇게 쓸게요. 평균의 제곱. 그럼 앞쪽 거 계산해 봅시다. 8분의 이게 얼마일까요? 아니 이거 아니다. 64에다 3을 곱해야 되죠. 아 계산 귀찮네. 64에 3 곱하고 플러스 100에다가 3 곱하고 그 다음에 144.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에요. 이거 네가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걸로 시간 끌면 좀 아깝잖아. 이건 네가 해야지. 이걸 일일이 쌤 여기 계산하다가 뭐 한 몇 분 진행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절대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검은 공 3개, 흰 공 1개, 빨간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 중 빨간 공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이때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어떤 상황인지 좀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1개, 빨간색이 2개 이게 들어있는 거에서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낼 거예요. 이랬는데 뭐를 확률 변수 x로 잡아놨냐면 빨간 공의 개수 걔를 확률 변수 x로 잡아놨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 있나요? 0, 1, 2가 있겠죠. 그럼 이제 확률값을 정리해야 되는데 확률값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0이라는 건? 빨간색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럼 총 확률값이니까 총 몇 개 중에 공을 뽑아야 되죠? 8개 중에. 6개. 6개 중에
두 개를 뽑아요. 그 중에 어디서만? 검은공 아니면 흰공 총 4개 중에 2개 뽑고 여기는 6C2 4C1 곱하기 2C1 얘는 6C2 2C2 이렇게 되겠네요. 식은 맞게 세웠어요? 저는 아예 이렇게 했어요. 검정 검정을 아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배운 대로. 넌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값은 그럼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얼마 든가요? 5분의 2. 여기는 얼마예요? 15분의 8이요. 15분의 8. 여기는 15분의 1. 15분의 1. 그럼 3, 6. 네, 맞네요. 이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시오. 네. 15분의, 얘는 뭐 곱하면 안 하니까요. 여기 곱하면 8. 예,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 표준 편차, 분산 구해야 되겠죠? 분산은 15분의, 이건 곱하면 안 하니까 1의 제곱 곱하기 8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1 빼기 여기 평균의 제곱.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걸로 하시고. 자, 여기 확률 변수 x에 이게 뭐냐면 원래 내가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평균이 뭐 m이었어요. 그다음에 분산을 구한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 분산을 구한 값을 뭐 t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한 값이 있어요. 걔를 s라고 합시다.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어떤 평균을 구하는데 이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확률 변수 x에다 일정한 배수를 곱하고 상수를 덧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산도 확률 변수 x에다가 어떤 배수를 곱하고 상수를 덧셈하고 확률 변수 x에 이러한 작업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모두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랬을 때 이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값은 앞에서 구했던 얘네들과 전혀 연관이 없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평균일 때는 원래 평균값 있죠. EX. 거기에 똑같이 A배 플러스 B가 되고 분산일 때는 원래 분산값 T 거기에 이 A가 제곱배가 곱해지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 값인 저 S에 여기 A의 절대값 이렇게 곱해져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원래 평균값을 위에 책에 다 써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안 써도 되겠죠. 원래 평균값을 뭐 2, 얘를 3, 얘는 그럼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다 내가 숫자를 집어넣어요. 3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새로운 평균값은 원래 평균값의 3배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평균값에 확률 변수에 적용됐던 배수와 숫자를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분산은 원래 분산값, 이 확률 변수가 변하기 전에 원래 분산값 곱하기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3의 제곱. 얘는 원래 표준 편차값 루트 3. 거기에 확률 변수 x의 3의 절대값. 이 느낌은 5. 여기는 27. 여기는 얼마? 3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아셨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한다면, 이게 책에도 보면 따로 증명이 안 돼 있죠. 따로 증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보통 그렇게 이게 증명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쓸데없이 길고 굳이 네, 확인을 안 해도 될 만큼 문제 적용되지 문제 적용될 때 따로 뭐 이게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깊이 알 필요 없고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평균은 이런 거야. 평균에 왜 이렇게 되면 같이 원래 평균에 똑같이 배수의 상수와 배수가 모두 다 적용받습니까? 그러면 각각 개개인의 점수가 있어요. 근데 점수가 있는데 선생님 오더니 야 이번 시험에 너희들 점수가 잘못 채점됐어. 일단 너희들 점수에 2배 해. 그럼 점수에 2배를 하겠죠? 그럼 평균도 2배로 올라가지 않니? 그러면? 원래 평균보다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2배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첫 점 하나 잘못돼서 그 점수에서 무조건 5점을 빼야 돼. 그럼 모든 점수를 2배 시킨 다음에 다 5점을 빼겠지. 그럼 평균도 다 5점씩 내려갈 거 아니야. 모든 학생이 5점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평균은 확률 변수에 영향을 줬던 숫자들이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잘 보면 표준 편차는 x 앞에 있는 개수에 제곱 처리돼 있죠. 제곱 붙인 이유는 대략 느낌은 와. 분산은 원래 편차를 제곱하는 값이니까 개수가 제곱된다는 거는 느낌은 오겠고 그 표준 편차는 이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이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개수가 양이든 음이든 분산은 제곱시키면 다 양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이 아니고 음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음을 곱하게 되면 표준 편차 값이 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잘 들어. 삼포도야. 삼포도. 도는 정도의 도자야.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한다고. 근데 그 정도는 의미 없잖아. 그래서 원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원래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그 분산과도 잘 봐봐. 편차를 다 제곱시켰잖아. 그럼 다 양이잖아. 다 양의 자료의 개수로 나눴기 때문에 답이 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양의 값에 루트 씌운 표준 편차도 당연히 양이겠지.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는 구조적으로 양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잘못 곱하다 보면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가 주어지게 되면 곱했을 때 답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수 안 나오게 만들려고 절대값 씌운 거예요. 근데 딴 거는 그냥 그렇사니 다 이해가 돼. 근데 왜 평균은 뒤에 상수값에 영향을 받는데 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뒤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는 어디로 간 거야? 생략했잖아. 계산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왜 계산 안 하는 거냐면 표준 편차나 분산은 흩어져 있는 정도지.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막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이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거는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각 별량마다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수치를 계산한 게 편차죠. 그렇죠? 위로 몇 칸, 아래로 몇 칸. 그렇지? 근데 거기에 분산은 거기에 이 확률 변수에다가 몇 배씩 하게 되면 이 편차값도 확 벌어지지 않은가요? 안 그래? 원래는 한 1만큼 떨어졌어. 근데 확률 변수에 몇 배를 하게 되면 그 몇 배 한 만큼 이 편차값도 확 벌어지겠지. 예를 들어 원래 평균이 10이었어요. 근데 내가 구한 별량이 11이야. 그럼 편차는 1이잖아. 근데 별량의 2배를 시켜봐. 그럼 평균은 20이 되는데 별량은 22가 되죠. 10의 평균 2배, 20. 별량 11의 2배, 22. 그럼 아까는 편차 1이었는데 갑자기 2를 곱했더니 편차가 2로 확 벌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배수가 있으면 이 편차가 요 정도, 평균을 기준으로 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가 배수를 곱하는 만큼 위아래로 확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배수에는 영향을 받아.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그런데 뒤에 있는 숫자 왜 영향을 안 받냐면 뒤에 있는 숫자는 가지고 있는 점수를 위아래로 옮기는 거지. 이렇게. 확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점수를 뒤에 만약에 별량에 플러스 1이 돼 있어. 그럼 위로 한 칸 가는 거죠. 뒤에 마이너스 1이 돼 있어요. 그럼 밑으로 한 칸 가는 거예요. 그럼 자료가 흩어진 정도는 그대로인데 이것만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됐니?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상수에는 영향을 안 받고 앞에 있는 개수에만 분산과 표준 편차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연습 문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에 이 표를 보고 여기에 평균, 여기에 분산, 여기에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그럼 여기는 원래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값에 3배 빼기 1 돼 있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똑같이 적용받는 거죠. 얘는 뒤에 있는 상수는 버려지는 거예요. 얘도 뒤에 있는 상수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분산값의 몇 배? 2의 제곱배.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원래 표준 편차값의 몇 배? 절대가 마이너스 2배, 2배가 된다 뜻이죠. 알겠니? 그럼 남은 건 여기 이거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랑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이거 다 풀면 밑에 있는 27번까지 해보고. 나머지는 다 계산이라, 아까 선생님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솔직히 선생님이 귀찮아서 좀 안 해주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다른, 아까는 뭐 여러분이 해봐야 되니까 이랬지만,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시험장 들어가서 다 계산해야 돼,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25, 26, 27을 지금 시간 맞춰서 한번 다 해봅시다.